3-5단원 대표값과 삼포도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대표값은 우리가 어떤 자료 조사를 끝내고 그 자료가 별량이라고 하죠. 수치로 쫙 나와 있을 때 그것들을 누구한테 우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 대표에서 어떤 값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첫 번째 바로 평균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한테나 누군가한테 나 이번에 평균 몇 점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 모든 과목의 점수를 다 말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때 쓰는 방법이죠. 평균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완전히 한자어인데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이다. 그럼 뒤에서 언제 최빈값을 많이 쓰는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로는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에 있는 그 별량, 자료의 수치를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값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의 각각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각각은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두 번째로 근데 이 대표값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반과 B반의 학생들이 있는데 똑같이 수학 시험을 보고 나서 평균 점수가 두 반 다 80점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표값의 측면에서는 뭔가 두 반이 굉장히 실력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반은 뭐 가장 최저점도 60점이고 막 최고점도 100점이야. 근데 B반은 막 0점도 있고 막 10점짜리도 있고 20점도 있고 막 100점도 많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반과 B반이 비록 평균이 같을지는 몰라도 A반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르고 B반 학생들은 성적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되게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되게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값만 가지고 어느 한 집단의 무언가를 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산포도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산포도도 한자어고요. 흩어질 산자를 써서 우리가 분산됐다라고 하죠.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대표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수치까지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로 편차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 여러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곱을 하지?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분산이고요.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까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대표값에는 평균, 최빈값, 중앙값 세 가지가 있고요. 산포도에서 저희가 배우는 건 편차랑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준비학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 모든 자료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이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이것들을 다 더하고 10으로 나누는 것이 방법입니다. 계산은 제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해보시면 되고 이번에 오랜만에 줄기와 잎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육상 동아리의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자료로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타낸 거라 6회, 7회, 10, 14회, 18회, 21, 22, 25, 30, 32, 36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했다라는 거거든. 사실은요. 입만 세워도 괜찮죠. 입이 몇 개야 지금? 11개니까 여기는 11명이었을 거야. 그리고 적은 쪽에서 9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니까 얘는 결국 30회다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값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료 전체의 어떤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최대 세 가지가 있고요. 1번 평균, 2번 중앙값, 3번 최빈값입니다. 평균은요.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 중앙값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은요, 일단 크기 순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료가 예를 들어서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홀수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2분의 n 플러스 1번째 별량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5개 자료였으면 5개에다가 1개를 더하고 2로 나눠봐. 그럼 숫자가 3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즉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거 2개 지우고 큰 거 2개 지워보면 3이 곧 중앙값 그 자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료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세 번째랑 네 번째의 평균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앙값이 3.5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중앙값은 항상 그 자료 안에 있는 값이다 하면 틀린 거죠. 왜냐면 얘 3.5라는 거는 이 자료들에는 없거든. 자료들에는 없지만 3과 4의 평균으로 우리가 중앙값을 매기기에 중앙값은 자료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의 최빈값은요. 우리가 빈도수라고 하죠.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1, 2, 2, 3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2만 2번 나왔기 때문에 얘는 최빈값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2, 3, 3, 4 이런 식으로 2도 2번이고 3도 2번이면 최빈값은 2와 3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3개일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이에요. 그런데 자료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이 평균보다는 자료의 중심 경향을 더 잘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구체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별량이 중복되어서 나타내는 자료나 혈액형 같이 별량이 숫자가 아닌 거야. 우리 반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했을 때 A형, A형, B형, B형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의 대표값으로는 최빈값이 가장 적절하죠. 우리 반에 가장 많은 혈액형은 뭐 B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개념 확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고 하면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거니까 한번 계산을 1번은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0, 얘는 13, 13에다 8 더하면 21, 25. 그러니까 25라는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평균은 5가 될 거고요. 중앙값을 구하고 싶으면 작은 순서대로 쓰시는 거야. 3, 3, 4, 7, 8. 그래서 왼쪽에 2개 지우고 오른쪽에 2개를 지우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은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최빈 값은 지금 유일하게 2번 나온 게 있어요. 바로 3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괄호 2번 같은 경우도 평균을 구하라라고 하니까 평균을 구해보면 이렇게 2개 더하면 28, 얘는 39, 이렇게 하면 57, 73, 84가 되네요. 이 84라는 자료의 총합을 6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4가 되는 거고 중앙값은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볼게요. 11, 11, 12, 16, 16, 18 짝수개이기 때문에 왼쪽 2개 지우고 오른쪽 2개 지우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중앙값은 실제로는 12와 16의 평균, 즉 한가운데 값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눈 14가 되겠고 최빈값 같은 경우는 11과 16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값은 그 자료에 없는 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필수 문제 1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인데요. 평균은 5 더하기 6 더하기 이거 10입니다. 10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 17 더하기 21 더하기 22 더하기 24 더하기 28 이 모든 자료 수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의 학생이니까 10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계산은 제가 해보진 않겠습니다. 중앙값은 근데 이미 줄기와 입그림은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야. 작은 거 2개 지우면 큰 거 2개 지우고 작은 거 2개 지우면 큰 거 2개 지우고 그럼 이거 2개가 남는데 얘는 13이고 얘는 17이죠. 그래서 13과 17이고 이거를 2로 나눈 게 되니까 정답은 15다.
그래서 중앙값은 15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최빈값 같은 경우는 가장 자주 등장한 값을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가 가장 자주 등장했을까라고 하면 유일하게 여기 있는 것만 두 번 써져 있죠. 그래서 읽을 때 3이 아니에요. 최빈값은 13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한번 가볼 건데,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최빈값은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조사하고자 하는 그 별량 자체가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혈액형이나 이렇게 뭔가 선호도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는 답을 써낼 때, 나 액션 이렇게 써서 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학생 16명이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최빈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6을 적는 게 아니라 액션을 정답으로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혹 채점하다 보면 16이라고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그 주체는 바로 장르였기 때문에 답은 액션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필수 문제 2번을 한 번만 가볼게요. 평균이 49kg라는 거는 이거를 5개를 다 더하고 5로 나눈 게 49라는 거니까 이것들의 총합은 49에다 다시 5를 곱해 보시면 나오겠죠. 단순 연산이니까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수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연운의 반 학생 10명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평균 중앙값을 각각 구하고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말을 해보래요. 선생님이 요거를 다 더해서 지금 10명의 학생을 조사했다라고 문제 나왔으니까 15로 나눠보면 평균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계산은 선생님이 지금 미리 해봤는데 평균은 134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중앙값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중앙값은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볼게. 65,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73, 75, 80, 90, 92, 95, 100, 600 이렇게 써지겠죠? 쓰고 나서 10개 썼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중앙값은 왼쪽에서 4개 지우고 오른쪽에서 4개를 지워서 이 80과 90의 평균이니까 85분이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자료를 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이 여기 2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다 100분 이내에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이 생각보다 적다? 즉 100분 이내인 게 보편적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평균이 134분이라고 누군가한테 보고를 해버리면 그 보고를 듣는 사람은 이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 않았을 때는 다들 한 100분, 한 120분 가량은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 자료를 다시 봤을 때 120분 대화를 하는 가족이 없어요. 딱 한 가족만 여기 600분을 한다는 한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들 2시간을 대화하는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평균이 134라고 보고를 드리기에는 그게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평균이 커졌을까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다들 좀 적은데 왜 이렇게 평균이 134분씩이나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얘 때문에 그래요. 이 600이라고 굉장히 극단적인 값이 자료에 껴있는 거야. 얘가 평균을 대폭 올려버린 거지. 이럴 때는 어딘가에 보고를 드릴 때 중앙값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훨씬 맞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중앙값이 85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은 대략 85분 정도 전후로 대화를 하나 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에 극단적으로 큰 값 혹은 가끔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껴있을 때는 그 값이 평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대표값으로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쏙쏙 개념 익히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을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닌 거야. 근데 3명의 친구는 나 3시간,
나 3시간, 3시간이라고 했고 4명의 친구는 나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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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나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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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그 다음에 6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조사된 거를 보기 좋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최빈 값은요, 너무 잘 보여요. 이 막대 그래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던 얘가 바로 애들이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고 대답하는 대답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었던 5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중간 값은요, 왼쪽에서 3개 지워, 오른쪽에서 3개 지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왼쪽에서 4개 지워, 오른쪽에서 4개 지워, 이렇게. 그랬더니 우연히도 중간 값이 5가 나왔네요. 문제에서 5 빼기 5를 해서 0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이 막대가 한 가운데 있으니까 너 중간값, 이건 아니에요. 실제로 만약에 얘가 하나만 더 자가 더 많았어도 중간값이 4로 바뀌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막대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에 석진이네 반 학생 8명이 하루 동안 수면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내었대요. 그런데 봤을 때 이미 7이 이미 3개야. x가 설령 다른 것들과 겹치더라고 하더라도 최빈 값이 7을 넘어설 순 없어. 왜? 7은 이미 3번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자료의 최빈 값은 7입니다. 그럼 평균도 7이 돼야 되는 거겠죠? 8명의 평균이 7이라는 거는 이것들을 다 더한 총합이 8, 7에 56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한 게 56이다. 이렇게 정답을 써서 이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표값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두 번째 3포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포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어디에 두 A반 B반 평균 둘 다 80점이에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실제로 그 자료의 분포 상태가 다를 수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분포 상태까지 나타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편차, 두 번째가 분산, 세 번째가 표준 편차입니다.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한번 일괄적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A집단이 있고 B집단이 있었습니다. A집단의 어떤 자료는 3, 4, 5, 6, 7 이렇게고요. B집단의 자료는 1, 3, 5, 7, 9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두 집단 모두 평균은 5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완벽하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앙값이 곧 평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두 집단의 평균은 5로 동일하지만 엄연히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편차입니다. 편차라는 건 무슨 느낌이냐면 편차는 항상 내 거에서 평균을 빼보는 겁니다. 순서 조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점수는 고작 3점인데 우리 반 평균이 5점이었던 거야. 그러면 나는 평균으로부터 2점이 적어 해서 얘 편차는 마이너스 2점이 됩니다. 항상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4점을 맞은 학생은 내 거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편차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애초에 이 집단의 평균으로 항상 편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자체가 한 가운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보통 플러스 2가 있고 상충되는 게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5가 평균이었겠지.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고 비집단 편차도 한번 구해볼게요. 나는 평균으로부터 무려 4점이나 낮아. 나는 2점 낮아. 나는 똑같은데. 나는 플러스 2점인데. 나는 플러스 4점이야. 이렇게 쓰는 게 편차라는 거야. 역시나 B집단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의 개수가 고작 5개예요. 근데 만약에 이 통계가 실제로 쓰이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통계청 직원인데 이 통계청 직원이 서울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자료 조사를 했어. 지금 서울시 국민이 도대체 몇만 명이죠? 그러면 그 자료의 개수도 몇만 개가 될 거고 평균은 컴퓨터가 계산을 해준다고 해도 그때 나오는 편차 또한 몇만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보고를 드릴 때 A집단의 편차는 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다 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보고를 드릴 때 편차도 대표값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평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순간에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게 말이 될까? 선생님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편차는 항상 다더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편차 자체에 그냥 평균을 구해버리면 항상 평균이 0점이 되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편차들의 총합이 0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실제로 통계청에 입사하면 우리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보통 엑셀이나 이런 계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다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 줄 알죠? 이게 지금 다 0이 나오는 거는 부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거였어서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더해도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도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뭐냐면 선생님 이 각각의 편차들을 제곱을 해버리면 부호가 다 플러스가 될 테니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기 통계단에서 쓰는 방법은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모든 편차들을 제곱해보기 시작한 거야. 제곱을 해보면 4, 1, 0, 1, 4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얘네들을 다 더해서 자료의 원래 개수인 5개로 나눠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왜? 총합이 0이 아닐 테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0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0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더하면 5분의 10 해서 2가 되고 이거를 수학에서 바로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편차의 대표값이죠. 근데 편차의 평균입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까? 여러분,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냥 편차의 평균은 말이 안 돼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냥 편차의 평균도 항상 0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편차의 제곱을 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때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학생 때. 근데 선생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 그 모든 자료의 절대값을 씌우면 참 좋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입력하기가 좀 힘들대요. 모든 자료에 절대값을 씌워줘 라는 그 말을 입력하기 좀 힘들대요. 근데 제곱은 굉장히 심플한 연산이거든요. 제곱을 한다라고 저는 학교 선생님한테 대답을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집단도 그럼 한번 해볼게. 이것들은 다 더해서 0, 그 평균을 구해버리면 무조건 0이 나오니까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하죠. 그럼 이것들 다 더해보면 이렇게 더해보니까 40이 나오면서 제가 이게 자료의 원래 개수인 5로 나눴더니 8이 나옵니다. 이게 B집단의 분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집단에,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A, B집단 둘 다 평균은 5점이지만 A집단의 분산은 2고 B집단의 분산은 8입니다 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이 작다라는 건 흩어진 그 정도가 작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평균에 몰려있는 고른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건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되게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되게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생각해봐 얘들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료를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이 5를 기점으로 얘 보시면 얘 플러스 1 플러스 2밖에 안 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밖에 안 됐어. 얘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실제로 이 A집단에서 가장 큰 편차 해봤자 2고 B집단에서 가장 큰 편차라고 해봤자 4야. 그러면 실제로 편차는 2배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B집단에서 가장 잘하는 친구는 평균으로부터 4점 떨어져 있고 A집단은 평균으로부터 2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떨어진 정도의 차이는 2배밖에 안 나거든. 근데 분산 봐봐. 분산은 왜 4배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이 분산에 한계점이 있어요. 실제보다 답이 항상 크게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 별로 안 큰데요? 라고 해보면 저는 지금 되게 귀여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통계청 직원이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들의 뭐 한 달 전기세 사용료의 평균 그리고 뭐 분산, 편차, 분산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보통 얼마입니까? 뭐 15만 원, 뭐 어느 집은 뭐 3만 원, 어느 집은 뭐 12만 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어. 왜?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제곱은 정말 어쩔 수 없었거든요. 제곱을 해야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지. 그냥 평균을 구할 수는 없었잖아. 근데 4편 이상 제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A집단, B집단 이거 편차 2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분산이 마치 4배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청 직원이 돼서 이거를 보면요. 분산은 정말로 큰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기가 조금 힘든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이 왜 이렇게 커졌지? 내가 풀이 과정상에 제곱을 해서 커졌구나. 그럼 나는 다시 루트를 씌워봐야겠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이죠. 루트 2. 루트 8은 2루트 2. 이렇게 루트를 씌운 값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들의 경향성을 가장 잘 반영한 그 개념,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마지막 개념입니다. 실제로 표준 편차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실생활에서도 표준 편차를 우리는 보통 사용합니다. 분산은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그 잠시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죠. 표준 편차 어때요? 정확하게 2배 차이 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편차들이 경향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건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최대한 잘 설명해주고 싶어서 스토리텔링을 좀 해드렸는데 약간 마음으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대표값 보통 평균이라고 한다고 칠게요.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그래프는 이렇게 가파른 종 모양이 생기는데 산포도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가 작다라는 거야. 근데 평균이 가운데라고 했을 때 잘하는 애도 엄청 잘하고 못하는 애도 엄청 잘하면 이렇게 완만한 언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흩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흩어져 있는 정도, 즉 산포도는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가볼게요. 2번에 편차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내 거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순서 조심하세요. 내 거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교과서 용어로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고요. 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게 편차를 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 점수가 평균보다 컸으면 편차는 당연히 양수였을 거고, 내 시험 성적이 평균보다 작았으면 내 거에서 평균을 뺐을 때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음수든 양수든 크면 클수록 그것은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평균보다 잘하면 많이 잘했다는 거고 못하면 많이 못했다라는 거죠.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편차는 주어진 자료와 같은 단위를 씁니다. 우리가 아까 대표값 세 가지도 뭐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개수다 하면 뒤에 개라는 단위를 붙여주셔야 되고, 뭐 시험 성적이다 그럼 몇 점이라는 그 단위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편차 또한 단위는 같은 단위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개념 확인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선생님 필수 문제 1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지연이네 동네에 있는 5가구의 자녀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그 개념으로 선생님은 이 x가 뭔지 일단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것들을 다 더한 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 지금 서로 사라지니까 얘가 오히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편차라는 건 내 거에서 평균을 뺀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 5가구의 자녀수의 평균이 1에. 이게 편차인데 문제에서 아까 여기 편차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죠. 그럼 B가구의 자녀수는 몇 명인가요? 라고 했을 때 네모는 1명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거에서 지금 내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원래 그 자녀수 내가 B가구라면 내 자녀수에서 평균의 자녀수를 뺐을 때 나오는 게 편차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 자, 1-2번에 가보겠습니다. 편차를 선생님이 눈으로 쭉 훑어보다가 일단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어. 바로 형욱입니다. 편차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형욱인의 반려견의 몸무게, 즉 12 그 자체가 바로 평균이었다는 겁니다. 평균도 10이고 내 거도 10이니까 내 거에서 평균 뺐을 때 0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0이어야 돼서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A는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거랑 이거 더해서 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운의 반려견의 몸무게를 추측해 볼게요. 내 거, 그 내 반려견의 몸무게에서 평균을 뺐을 때 그게 곧 편차를 의미하는데 그게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는 6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4고 B는 6이다. 전체적으로 A 더하기 B 값은 10이다 라고 답을 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3번에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편차의 평균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왜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할 수밖에 없는지도 선생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씌운, 즉 의미 아닌 제곱근 0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제곱근을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표준편차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예민하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항상 오른쪽 위 기퉁이에 표준편차는 뭐다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는 주어진 자료와 같은 단위를 쓰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이라고 하면 편차도 뭐 5점 이렇게 써놓고요. 표준편차도 뭐 10점 이렇게 단위를 꼭 써주시고요.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산은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 그 통계라는 실생활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고요. 편차와 표준편차는 주어진 자료와 같은 단위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산과 표준편차 또는 편차가 작을수록 산포도가 작을수록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므로 그래프는 이렇게 가파른 종 모양, 완만한 종 모양이 아닌 겁니다. 이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국어적으로는 상태가 고르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개념 확인 갑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무조건 평균부터 구하셔야 돼요. 평균을 구하지 않고 바로 편차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더해볼게요. 이렇게 더하면 32. 32에서 14 더하면 46. 이렇게 더하면 62. 이렇게 더하면 80이 되겠네요. 그럼 평균은 80이라는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총개수로 나눈 거니까 계산해보면 16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평균은 다 구했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편차부터 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편차예요. 이걸 건너뛸 수는 없어요. 자, 내 거에서 평균 빼는 겁니다. 내 거에서 평균 빼는 거, 내 거에서 평균 빼는 거. 14에서 평균 빼는 거, 16에서 16 빼고 여기서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야. 지금 다 확인해보면 0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근데 이거 자체가 다 더하면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냥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돼. 항상 0이 나올 거라. 그래서 우리 방법을 고안해내는 게 제곱을 하자 그랬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4, 0,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해서 실제 자료 개수는 5로 나눈 게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이 되겠죠. 일단은 근데 1번부터 가자. 이거를 다 더하면 10이 나와요. 그러면 이 10을 5로 나누면 2가 나와요. 이게 분산이에요. 근데 분산은 우리가 풀이 과정 중간에 제곱을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타내주긴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분산의 결과에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하자라고까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2번 가볼게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부터 구해보시면 이렇게 없어지고 얘 마이너스 1을 지우기 위해서는 선생님 x는 1이 돼야 된다라고 눈에 딱 보이네요. 자, 그럼 분산 갈게요. 편차 제곱을 써놓을게요. 여기 4, 여기 9, 여기 1, 여기 9, 여기 0, 1. 그럼 다 더하면 24가 될 거고 24를 6회에 걸쳤으니까 6으로 나누는 거, 즉 4가 분산이 됩니다. 이 4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1, 2번에 4, 3번에 2. 근데 여기 표준 편차에는 단위를 꼭 붙여주시면 됩니다. 분산엔 안 붙이셔도 괜찮고요. 자, 2-2번을 선생님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드려 볼게요. A, B 두 학생이 5회에 걸친 수행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평균부터 구해야겠죠? A의 평균부터 갑니다. 12 이렇게 하면 21, 얘 하면 29, 얘 하면 35. 35로 5로 나눴으니까 평균 7 되는 거고요. 얘 14, 얘 22, 얘 28, 얘 35 역시나 5로 나누면 7 되겠네요. 너무 좋은 거는 평균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분포 상태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은 산포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편차를 적어놓을 거라 윗부분에 적어놓을게요. 학생이 내 거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1회에서는 0, 2, 1, 마이너스 1 검산해보세요. 다 더해서 0 나오는 거 확인됐고요.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내 거에서 평균, 내 거에서 평균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이건 편차를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편차 제곱도 적어볼게요. 그럼 4, 0, 4, 1, 1. 얘 1, 1, 1, 1, 0. 그럼 얘 편차 제곱의 합. 편차 제곱의 합. 위에 거 같은 경우는 10 나오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4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편차제곱의 평균은 뭘까요? 즉 분산이죠. 분산은 5회에 걸쳐서 구한 거니까 나누기 5를 하면 얘가 2가 되고 얘는 5분의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더 고르게 나타냈다라는 거는 그 분산 혹은 표준편차, 편차의 총합, 이 편차 제곱의 총합이 더 작은 걸 의미하니까 당연히 B가 더 고른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가 적다라는 거야. 작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마지막 표준편차까지 구해볼게요. A의 표준편차는 심플하게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2다라고 쓰면 되고요. B의 표준편차는 5분의 4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게 루트 5분의 2가 되고 유리화까지 가보시면 5분의 2 루트 5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크기 비교하는 게 솔직히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 여기 분산 단계에서 크기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센스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분산이 작은 B가 더 고르고요. 각각의 표준 편차는 A는 루트 2, B는 5분의 2 루트 5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표준 편차 정답 쓸 때는 항상 점, 이 단위까지 붙여서 답을 써주시는 거 습관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쏙쏙 개념 익히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설명드릴 건데 선생님 별표 3개 치겠습니다. 3개가 아니에요. 사실 정말 많이 칠 거예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드리고 여기 한 귀퉁이에다가 이 문제 유형을 총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완전히 체화될 때까지 익혀주셔야 되고 가장 자주 나오는 건데 이 방법을 익혀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하나하나 다 써볼게. ABCD의 평균이 5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 4개를 다 더한 거는 4로 나눠서 5가 나왔다는 거니까 정확하게 2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렇다면 얘의 평균은 이것들을 다 더한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8을 더하고 나누기 4를 한 거니까 실제로는 28을 4로 나눈 거라 7이 되죠. 그럼 평균은 7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평균은 이렇게 일일이 연산을 해보지 않아도 구해낼 수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평균이 5점이라고 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다 5점이라고 쳐 라고 생각해도 괜찮거든. 근데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2점씩 올랐어. 그럼 평균 점수도 정확하게 2점이 오르겠지. 그러니까 평균은 그냥 여기 하나에만 넣어서 숫자 계산을 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야. 근데 한번 시작해볼게. 선생님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싶으니까 분산도 써놓고 풀게요. 표준 편차가 3이었다는 건 원래 분산은 9였다라는 거거든요. 루트를 씌웠으니까 3이 된 거겠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분산에 가기 위해서 선생님 위쪽에 편차를 적어놓을 예정이에요. 편차 적겠습니다.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A-5,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B-5,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자, 근데 얘도 가볼게. 평균이 7로 바뀌었어요. A 플러스 1하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A-5, B-5, C-5, D-5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보기에는 편차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편차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과연 분산과 표준 편차가 바뀔까요? 당연히 안 바뀌겠죠. 어떻게 여기 있는 이 모든 편차가 다 그대로인데 각각을 제곱해서 4로 나눈 분산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가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죠? 왜 이게 안 바뀔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약간 이걸 만약에 함수라고 생각해보면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바뀐 건 아니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하고 있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종 모양의 그래프를 제가 잠깐 그려드리면 원래 이게 평균이 5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종 모양으로 분포가 되어 있었거든. 표준 편차가 3만큼. 그런데 평균이 오른쪽으로 두 칸 옮겨갔어. 근데 모든 학생의 성적 또한 같이 2칸을 옮겨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 그래프가 그냥 평균도 오른쪽으로 1번 학생도 2점, 3번 학생도 2점.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의 점수도 다 2점씩 올랐고 평균도 같이 2점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편차랑 분산이라고 하면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바뀌냐고요. 절대 안 바뀌겠죠. 왜? 그냥 저스트 평행 이동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아, 얘는 안 바뀔 테니까 표준 편차는 그냥 여전히 3이겠구나.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겠죠? 선생님 그거 구분을 어떻게 하죠? 바로 마치 1차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울기가 바뀌는지를 확인하세요. 1a고 얘 1a 더하기 2입니다. 얘 지금 기울어진 그 정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평균은 바뀔지언정 3포도 즉 표준 편차랑 분산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이 문제 응용해서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이 모든 자료가 그럼 예를 들어서 2배하고 플러스 2점, 2배하고 플러스 2점, 2배하고 플러스 2점, 2배하고 플러스 2점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평균 당연히 바뀌겠죠. 평균이 근데 선생님 빨리 구하는 걸 밑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다 5 그냥 넣어서 숫자 계산하라 그랬어요. 모든 아이들의 점수가 다 2배 되고 플러스 2점 됐다면 평균 또한 다 2배가 되고 플러스 2점이 돼서 평균이 5점에서 12점으로 변화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를 시작해 볼게요. 자, 내 거에서 평균 빼니까 얘의 편차는 2a-10, 2b-10, 2c-10, 2d-10이 됩니다. 어때요? 제가 아까 적어놓은 편차에 정확하게 2배가 됐다라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편차의 경향성을 가장 잘 반영한 건 선생님 표준 편차라고 이미 말했어요. 근데 이 2배가 왜 그러냐면 이 기울기가 2배가 돼서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기울기의 변화가 2배가 됐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 이제부터는 이 과정을 좀 스킵하고 아, 그럼 표준 편차도 그대로 2배가 됐겠구나. 그러면 답은 표준 편차는 3에서 2배가 됐으니까 6 이렇게 답을 바로 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만약에 분산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죠? 좋은 질문이에요. 분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분산은 어떻게 구했지? 우리가 얘의 분산을 구했던 거는 이 편차 각각의 편차를 다 제곱한 거를 5로 나눴을 때 이거를 4로 나눴을 때 분산 9가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편차 제곱이 2a-10의 제곱 플러스 2b-10의 제곱 플러스 2c-10의 제곱 플러스 2d-10의 제곱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나올 때 2로 나옵니까? 4로 나옵니까? 4로 나오잖아요. 이거 앞에 것만 전개해봐도 완전 제곱식 4a 제곱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찾고 싶었을 때 a-5의 제곱 플러스 b-5의 제곱 플러스 c-5의 제곱 플러스 d-5의 제곱을 하고 얘가 똑같이 나오려면 이 전체적으로 앞에 4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2배가 됐었을 때 표준 편차는 경향성 그대로 반영해서 2배 하는 게 맞고요. 분산은 정확하게 제곱배, 즉 2의 제곱배, 즉 4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원래 분산 9였는데 거기다 4배를 하면 36이 되고 실제로 36에다 루트를 씌워야 6이라는 표준 편차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거겠죠. 선생님 귀뚱이에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BCD의 평균을 M, 분산을 V, 표준 편차를 다른 기호를 쓰면 여러분들이 조금 쓰기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S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얘가 변했어. PA 플러스 Q 이렇게 뭔가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야. PB 플러스 Q, PC 플러스 Q. 평행이동이 아니라 모든 자료가 다 P배되고 더하기 Q가 됐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은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평균 또한 P배되고 더하기 Q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분산은 원래 있던 V에서 곱해지는 건데 P배로 커지는 게 아니라 P제곱배로 커지는 거고, 세 번째 표준 편차는 원래 기존에 있던 S에서 얘 기울기만큼 P만큼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보기가 너무 힘든데요. 마지막 숫자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실 수 있어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ABCD의 평균이 5, 분산이 16, 표준 편차가 4였어. 근데 이걸 만약에 선생님이 3a-2, 3b-2, 3c-2, 3d-2 이렇게 모든 자료에 똑같은 행동을 했어. 그래서 평균은 똑같이 3배 되고 2가 빠지기 때문에 평균은 3, 5, 15에서 2를 뺀 13이 되는 거고, 분산은 이 기울기 변화량이 지금 3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그대로 3배가 되는 게 맞거든.
표준 편차는 4에다 3배에서 12라고 쓰는 게 맞고요. 분산은 16에다가 이 기울기의 제곱배만큼 변합니다. 9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4가 된다.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게 베스트라는 거죠. 시험 시간에 이걸 이렇게 풀지 않고 모든 걸 다 나열해서 풀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서술형이라면 당연히 쓸 줄 아셔야 되고요. 서술형의 평가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걸 연습시켜 드릴 테니 일단 이렇게 답을 빨리 구하는 방법은 꼭 익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길고 긴 3번 문제 풀이가 끝났어요, 여러분. 선생님 이제 4번에 가볼 건데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반, 그러니까 평균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반은 딱 봐도 몇 반이죠? 2반입니다. 근데 2번 너무 중요한 말 나왔다. 만족도가 가장 고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흩어져 있지 않고 약간 평균에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 되게 촘촘하게 몰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고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편차가 가장 작은 반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큰 거 아닙니다.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반이고 2번의 정답은 3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5개 별량의 평균이 7이랍니다. 그럼 써봐야겠죠. x 더하기 y 더하기 이거 16이고 더하면 23이니까 23을 한 개에 5로 나누면 7, 5 다시 곱하면 35다. 그래서 첫 번째 식 구했어요. x 플러스 y는 10이다라고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갈게요. 분산을 가려면 일단 위에 편차는 적어놔야지. 내 거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1, 내 거에서 평균 빼면 3, 내 거에서 평균 빼면 x 마이너스 7, y 마이너스 7, 0 됩니다.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 제곱할게요. 1 더하기 9 더하기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0을 5로 나눈 게 분산입니다. 그러면 다시 5를 여기다 곱해줄게요. 그러면 10 더하기 x-7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은 14가 되면서 예쁘게 계산해보면 x제곱 등장할 거고 y제곱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완전제곱식의 가운데 항에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4y가 등장하고요. 뒤에 거에 플러스 49 플러스 49, 즉 98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10 넘기면 그게 곧 4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네모입니다. 이 덩어리 자체를 구할 거고요. 12를 이미 구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12를 대입해 보시면 네모에다가 168을 빼고 98을 더하면 4가 나와. 그래서 네모에서 70을 빼면 4가 나와.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는 답이 74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조금 선생님은 이 나열을 좀 예쁘게 해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먼저 쓰고 가운데 거 따로 쓰고 상수항 따로 쓰는 게 풀이 과정을 좀 더 단축시키는 방법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탄탄 단원 다지기의 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풀어드리고 이번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세 수의 중앙값이 5래. 그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5가 가장 중앙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뭐 5여도 상관은 없고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럼 세 개의 별량 얘의 중앙값이 10이 돼야 된대. 그럼 크기 순으로 A가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A는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A는 5와 10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되니까 될 수 없는 거는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등호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두 번째 페이지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윤경인의 반 학생들의 음악 성적에서 2명을 누락하여서 계산한 평균이 70점이고 중앙값이 80점이었대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 이제 80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 선생님이 2명을 누락해서 계산한 평균이 70점이었던 거야. 그런데 2명이 이제 다시 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2명의 성적이 둘 다 80점보다는 다 오른쪽에 있는 거가 혹시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평균이 70이라고 하면 정확하니 뭐 반 학생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30명이라고 치고 30명이 다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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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도 괜찮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얘보다 평균보다
무려 성적이 높은 아이 2명이 더 들어온 거야. 그럼 당연히 평균은 커지겠지. 지금 정확한 학생 수를 모르기 때문에 몇 점이라고 커진다라고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다 70점인 애들 사이에서 85점, 95점이 끼면 당연히 평균은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중앙값 자체가요. 여기 지금 몇 명의 학생이 끼어 있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사람이 막 있었겠지. 근데 원래 기존에 한가운데 있던 애가 80점이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2명의 학생이 껴버린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1, 2, 3, 4, 5라는 거에서 중앙값은 3이었을 거야. 내가 여기에 만약에 6, 7이라고 해서 큰 거 2명이 꼈어.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중앙값도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왜 변하지 않거나 커진다, 즉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왜 들어가 있는 거냐? 바로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80, 80, 80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3, 3이었다가 3, 3, 3, 6, 7이 들어온다고 해도 기존에였다고 하면 중앙값이 3이었을 거고 오른쪽으로 한 칸 더 옮겨간다고 한들 여전히 3이었겠죠. 중앙값은 변하지 않거나 커진다. 이 바로 오른쪽 직후에 있는 숫자를 선생님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완전히 이 정도는 그 추론을 물어보는 거라 단순히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떠올리고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 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편차가 마이너스 3인데 그 학생 수가 2명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예린이 반 학생 수가 6명이진 않겠죠. 6명이 아니라 예린이 반 학생 수는 이렇게 다 더하는 게 학생 수거든 지금. 다 더하면 10명 이렇게 하면 15, 총 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편차도 20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삼 마삼 그 다음에 마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표의 의미를 좀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A부터 잘못 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 편차의 총합 0이라 그랬죠? 그럼 저 이거 다 더해서 0 쓸게요. 이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완전 오개념이에요.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는 편차가 2개가 있어. 그럼 일단 마이너스 6이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 2의 편차를 가진 학생이 무려 6명이 있어. 그럼 마이너스 12고 평균이랑 똑같은 즉 편차가 0인 아이들은 5명이 있어요. 그럼 0이고 1인 아이들은 2명이 있고요. A를 편차로 가진 애들은 4A가 있고요. 4를 편차로 가진 학생은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게 0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윗줄을 더해서 0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생 수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 좀 해보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니까 여기서 A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A는 3. 본격적인 계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편차 제곱부터 쓸 건데 9, 4, 0, 1, 9, 16. 그런데 역시나 여기 학생 수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편차 제곱이 9인 애가 2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고려해 주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럼 편차 제곱에다가 학생 수 곱한 18, 4료에 24, 1, 2, 2, 9, 4, 36 더하기 16까지 얘 이렇게 더하시면 42, 44, 80, 96 전체적으로 96이 되겠네요. 이 96을 여러분 이 칸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아까 이 학생 수가 20명이었잖아. 그럼 20명으로 나누는 거야. 제발 6칸이라고 해서 6으로 나누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20으로 나누게 되고 바로 약분해보면 4, 5, 20분의 24, 5분의 24가 바로 분산입니다. 네,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워보면 5분의 루트 5분의 2루트 6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유리화를 해보면 5분의 2루트 30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17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평균이 10 정리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30이다. 자, 분산이 5래요. 그러면 분산 쓰기 전에 편차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그러면 x-10의 제곱 y-10의 제곱, z-10의 제곱을 3으로 나눈 게 5라는 거니까 원래는 15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5개의 별량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래요. 자, 평균부터 시작해야죠. 순서가 당연히 평균부터 시작되셔야 됩니다. 다 더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고 7이랑 13 더하면 20인데 이거의 평균은 나누기 5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5분의 50이 돼서 평균은 1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점수는 10이라는 걸 구했고 편차를 위에다 적어 놓을게요. 그럼 x-10, y-10, z-10, 여기는 빼기 3, 여기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제곱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너 제곱, 너 제곱, 너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제곱, 여기 있는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9, 플러스 9. 이거를 5로 나눈 게 분산이거든요. 그런데 5분의 우리가 아까 이 덩어리가 15라는 걸 이미 구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15에다가 18을 더해 주시면 되고 이게 5분의 33이 분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답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를 정리하지 않고 풀려고 하면 그 어느 단원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문장을 읽고 그로부터 나오는 수식을 차례차례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언젠가 풀다 보면 답이 나오는 재밌는 단원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건데 여기 페이지 문제들 약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도전의식을 좀 불타오르게 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8번부터 갈게. 평균이 7이라고 하면 정리하셔야죠.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 15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5로 나눈 게 7인 거니까 원래는 35였겠지. 따라서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표준 편차가 루트 2라는 거는 분산이 2였다는 거거든. 루트를 씌우기 전에. 그러면 분산에 가기 위해서는 위에다 써놓고 가야지.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마이너스 1,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2, A-7, B-7, C-7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할게요. 1 더하기 4 더하기 A-7의 제곱 B-7의 제곱 C-7의 제곱 이거를 뭘로 나눈 게 5로 나눈 게 분산 2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올라가면 10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이 되는 거야. 즉 A-7의 제곱 B-7의 제곱 C-7의 제곱이 다 5가 되어야 얘가 5가 되어야 이 전체적인 계산이 2가 되겠네요. 여기서도 우리 계산을 조금 예쁘게 하자는 거야, 얘들아. 너무 나열하지 말고 A제곱, B제곱, C제곱 완전 제곱식 풀면 앞에 꺾임일만 쓰면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잖아요. 그럼 가운데 항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14B, 마이너스 14C 그 다음에 77에 49, 49, 49 세 번 나올 거니까 147 근데 이거의 결과가 는 5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네모고요. 네모 빼기 여기다 20 대입해 보시면은 280 더하기 147이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네모는 280에서 147을 빼고 5를 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를 숫자 계산해 주시면 285에서 147을 빼는 거니까 138이 나온다. 정답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얘도 문제를 읽어가면서 조건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 웬만한 계산은 좀 예쁘게 정리해 준 습관을 들이셔야 계산 실수 없이 빠르게 정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19번 가볼게요. 어떤 4개의 수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이 각각 구하였더니 평균이 2고 분산이 30이었대. 근데 4개의 수 중에서 5, 3을 각각 6, 2로 잘못 본 것을 알게 됐대. 그러면 정리 좀 하자. 처음에 잘못 보고 풀었을 때 A, B, 6, 2로 잘못 보고 풀었는데 원래는 뭐였냐면 원래는 A, B, 5, 3이 원래 거였던 거야. 이때 이 실제로 원래 거의 평균과 분산을 다시 한 번만 구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잘못 보고 풀었을 때 얘가 평균이 2고 분산이 30이었대요. 근데 그런 건 있어. 얘 지금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8이고 얘도 A 더하기 B 더하기 8이라 평균은 여전히 그대로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은 2예요. 정답이 1번, 2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키워드는 분산이겠지? 시작해볼게.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편차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곱을 하겠죠. a-2의 제곱, b-2의 제곱 더하기 4, 4, 16 더하기 0 해서 이거를 뭘로 나눈 게 4로 나눈 게 분산 30이더라. 그러면 4 올라가면 120이 되니까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에다 16을 더해서 120이 된다는 건 이게 원래 104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위도 써볼게. 내 거에서 평균 빼, 내 거에서 평균 빼, 내 거에서 평균 빼, 내 거에서 평균 빼. 그러면 a-2의 제곱, b-2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1 이게 편차 제곱인데요. 이거를 4로 나누는 게 분산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덩어리가 104라는 걸 이미 알아. 그러면 104에다가 10 더하니까 4분의 114가 되면서 이게 2분의 57이었다.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읽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분산하면 일단 당연히 편차 써놔야지. 그리고 제곱해야지. 나누기 4한 게 이거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이 단원의 문제를, 심화 문제를 잘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20번에 가볼게. 남학생 18명과 여학생 12명의 평균은 7점으로 같대요. 근데 학생 수가 좀 달라요.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심화 문제로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야. 그런데 서로 표준 편차가 각각 3점과 2점이었대. 이때 다 합친 총 학생 수, 즉 30명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죠. 이거 되게 평균 2.5 이렇게 쓰면 이제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평균이 7이라고 하면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으니 그냥 18명이 다 7점이라고 치고 여학생들도 그냥 12명이 다 7점이라고 치지 뭐. 그러면 모든 애들 30명이 다 7점이라고 치면 그 총 학생의 평균 또한 여전히 변하지는 않을 거야. 그치? 잘 봐봐. 남학생 18명이 뭔지 모르겠어. A, B, C, D, E, F, G 이렇게 설면 18명이 있겠지. 그럼 얘네들의 편차는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내 거에서 평균 뺀 거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 18개가 있겠지. 근데 이거를 뭘로 나눈? 학생 수 18명으로 나눈 게 표준 편차가 3이라면 분산은 각각 9랑 4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산을 할 때는 분산에 가셔야 돼요. 무조건. 표준 편차는 보기에 편한 식이지 계산에 편리한 식은 아닙니다. 이거를 18로 나눈 게 9였다라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얘가 뭐였길래? 즉 남학생들만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 뭐였길래 학생 수 18로 나눈 게 9가 나올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16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학생들 12명의 뭐 성적이 대문자 ABC라고 하면 내 거에서 평균 빼고 내 거에서 평균 빼고 뭐 이렇게 하겠지. 이게 12개가 있겠지. 그래서 12개로 나눴더니 그것이 분산, 곧 4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원래 이 분자, 즉 편차제곱의 총합은 48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집단을 합치면요. 이게 210이 되면서 이 210이라는 전체 남녀 학생 편차제곱의 총합을 학생 수 30으로 나눠보시면 이 전체 집단의 분산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7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표준 편차는 바로 루트 7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점수니까요. 단위까지 붙여주셔서 정답은 루트 7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20번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 앞에 있는 분산 표준 편차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번 문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우리 앞에 부분이랑 라이트 책 모두 다 메꾸고 나서 다시 한번 20번 문제를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21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정확하게 좌우대칭인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좌우대칭 그래프는 평균을 일일이 구해보지 않아도 항상 가운데 있는 중앙값이 곧 평균이 되기 때문에 평균은 모두 3시간이라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기억은 맞고요. 평균의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스마트폰 시간의 산보도가 가장 작은 사람은 진아이다. 이거 틀린 말이죠. 산보도가 가장 작다는 거는 굉장히 고르다는 거고 여기서 고르다는 건 평균의 중심으로 몰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가장 큰 값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이 요거 그 다음이 요거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진아는 너무 이렇게 돼 있고 은호 지금 난리도 아니죠. 은호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종 모양을 가진 애들이 가장 고르고 산포도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사람은 민주라고 하셔야 되고요. 변화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박빙이야. 진아랑 은호가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아는 지금 전체적으로 111, 222, 333, 444, 555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3이었을 때 편차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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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 마일 000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111, 222. 근데 은호는 1시간을 4번 1111 그리고 22 333 44 5555 이건데 얘가 지금 평균이 3이다 보니까 편차를 하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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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 마일 11 2222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누가 더 완전 중구난방인가요? 바로 은호죠. 은호는 평균이랑 오히려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오히려 가장 높아.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가장 고르지 않게 분포한 거는 바로 디귿, 즉 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를 봤을 때는 사실 선생님이 웬만한 걸 다 풀어드려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2번, 4번이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 2번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4번도 선생님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료가 규칙적으로 변화할 때 평균은 그냥 똑같이 3배 됐으면 3배 해주면 된다. 표준 편차는 이게 기울기가 변화한 3배가 변화했으니까 표준 편차도 똑같이 3배가 되면 된다라고 이미 말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분산이었다. 원래 분산 36이었을 테니 이 변화하고 난 거의 분산 36은 36에다가 3배가 아니라 3의 제곱배, 즉 기울기의 제곱배를 곱해주면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4번은 좀 빠르게 정답을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5단원이 끝이 났네요. 여기 단원은 계산이 조금 들어가는 단원이에요. 도형이랑은 조금 벗어나 있고 대수적으로 조금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 문제가 잘 풀려야 심화 문제가 잘 풀리는 단원이거든요. 한 번만 감을 익혀주신다면 그리고 문제 읽고 눈으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실수가 나오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문제에 나온 조건을 적절하게 수식을 써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이 단원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